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개정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보시면 1항 7호에 보시면 일주일한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좀 당연한 규정입니다. 사실 일주일은 7일이 맞죠. 근데 이게 근로기준속의 일주에 대한 부분을 5일로 해석하냐 7일로 해석하냐에 대한 문제에서 공정의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5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 월두 금요일까지 40시간을 할 수 있고 거기 플러스 12시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8시간 8시간씩 총해서 총 68시간을 근로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52시간제에 대한 정착과 맞물려서 일주 7일이다 라는 것을 그냥 입법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는 계속 주 52시간제 말씀해 주셨던 주 52시간제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규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계에서 요구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부분, 그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 할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 초과한 경우는 100분의 100을 달고 통상임금 8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달라라고 이제 노동계가 요청을 했고요. 뭐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더러 이 해당 그 노동계의 주장을 아무래도 이제 그 휴일에 대한 가산 부분을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할증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사업적인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해서 가산임금 규정을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아예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우리가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연착륙이 좀 있다 보니까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표랑 서면 합의한 경우 일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총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대표랑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서면 합의의 내용에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4일부터 며칠까지 왜 필요한가? 어떤 그 대상 근로자는 몇 명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한 서면을 근로대표랑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요. 이후에는 법 연장 효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요. 예전에는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돼서 한 26개 업종이 특례 업종으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표랑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 연장 근로하게 하거나 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5종으로 축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근로자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법령을 좀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종 업종은 주로 운송업과 보건업이 특례 업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예전에는 영화 제작업 같은 경우도 특례 업종이었었습니다. 근데 해당 규정이 좀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계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이제 시행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법정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 예전에는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이라는 건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관공서만 쉬는 날이었는데 해당 규정이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 규정을 좀 유급으로 인정을 해서 좀 확대해서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좀 도모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규정해서 근로자들의 이런 어떤 휴식의 보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도 법정 휴일, 주일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연차예급 휴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최초 입사자의 연차예급 휴가가
강화됐습니다. 아주 강화됐죠. 예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계속 근로수 1년 미만이라든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한테는 1월에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해석하면 2년 동안 15개를 쓸 수 있는데 최초 입사자가 들어와서 개근해가지고 11개가 발생되는데 만약에 10개를 썼다라고 하면 뒤에는 그냥 5개만 줘도 된다라는 규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를 준 거죠. 신규 입사자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향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에서 공지하는 일을 지급하는 이 사망의 규정을 삭제해서 최초 입사자의 경우는 입사 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해서 개근을 한다면 입사해에 1년 동안은 11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차감 없이 15개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되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제했을 때 1년간 딱 근무를 하고 퇴사했는데 연차유급 휴가를 전혀 쓰지 않고 갔다라고 하면은 26개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관리, 특히나 최초 입사자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는 보장됐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연차유급 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육아휴직을 쓰고 6개월을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6개월치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개라고 한다고 하면 반을 일했기 때문에 10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당 규정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다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해라 라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고 저희 사업장 중에서는 4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명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만약에 퇴사한다고 하면 4년치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개 이상은 연차유급 휴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사실 확인, 조사 의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적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피해 근로자 등의 법적 조치 및 가해자들의 징계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발생돼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사업주의 보호 조치 의무가 좀 강화됐습니다. 외부 인원의 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에 유급휴가 변경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예전에는 그냥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시 근로수 10일 미만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로 100%만 가능하지만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게시하고 갖춰두도록 규정을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처벌이 강화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 미행한 경우 과태료가 상향 신설됐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는데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점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연일에 1시간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다만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육제로 100%만 우선은 지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모성보호와 관련돼서 난임휴가가 신설이 됐고요. 지금은 연간 3일에서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해서 난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개정안을 보니까 20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 난임휴가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폭넓게 보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3일 중에 하루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이틀은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결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휴가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분만 무급으로 처리하셔야지 다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76조 2에 보시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법 제정의 취지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의 이제 태우 문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사건도 발생이 됐고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과 갑질, 806 사이트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어떤 사회적 이슈가 대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발맞춰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것이 좀 제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또는 발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확인될 때에는 결국 확인을 해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불합계 불이익한 처우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의 내용은 이상이고요.